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드디어 8번째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그룹으로 함께 볼지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8번째 강의의 주인공은 효성그룹입니다. 효성그룹은 이 그룹을 볼 때마다 이 말이 생각나요.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생물이다. 이 주식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효성그룹이 바로 수소의 꿈을 꾸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소의 꿈을 효성그룹은 이명박 대통령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덕분에 열매를 맺게 된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래서 그 꿈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할 종목들이나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그럼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지요. 효성 TNC라는 주식입니다. 모든 주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꿈을 꾸고 있는 종목이죠. 소위 말해서 개별 잡주다, 개별주다, 세력주다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도식으로 도박하는 종목들인데 그룹사인 효성그룹이라는 종목이 10만 원이라는 주가에서부터 이렇게 85만 원까지 사실은 9배가 나는 주식이에요. 그것도 그냥 잠깐 매수 기회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작년도 3월 달에 종합주가지수가 1,500 깨진 타이밍인데 이게 지금 9월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든 시장 다 올라간 다음에도 이 주식이 안 가고 있었어요. 계속 10만 원 전후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11월 달, 10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오늘 6월 오늘이 9일이죠. 월요일 날 오늘이 지금 84만 7천 원입니다. 무슨 얘기 있냐면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이 다 알고 있었지만 안 움직이다가 꿈을 만난 겁니다. 꿈을 만나가면서 주식이 모멘텀이 형성되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런 그룹사 종목 중에서 아직도 이런 게 남아있는 종목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제든지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그룹사 중에서 남아있던 이런 종목들이 꿈을 만나고 있는 지금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9강, 10강에서 계속 같이 볼 거예요. 자, 다 알고 있던 종목인데 꿈을 만났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꿈은 어떻게 남들이 보기에는 막연한 그냥 환상에서 어떻게 이 회사는 그것을 구체화시켰고 그것이 주식으로 수익률로 개별 주간이 이 그룹사 주식이 900%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한번 구체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그룹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래 회장 효성이라는 이 시가총액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계속 바뀌는 거니까 지금 또 시가총액이 다들 늘었어요. 효성이라는 회사가 사실 머리입니다. 이 머리를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조성래 회장님이 9%, 조현준 장남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회장님이 되셨어요. 21.9%. 그다음에 이제 삼남 현상님께서 21%. 그래서 50% 가까이 50% 살짝 넘게 효성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효성그룹이 계열사들을 아래로 이제 쭉 지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계열사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사람으로 따지면 팔다리라고 보면 되겠죠. 효성중공업을 32.5%. 누가 효성이? 조성래 회장님 일가 특수관계인 분들이 51% 이상 지분을 지배하고 있는 효성을 통해서 효성중공업을 32%, 그 다음에 효성 TNC를 20%, 효성화학을 20%, 그리고 효성 첨단소재를 21%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이렇게 갖고 계신 쥐분인데요. 사실은 이것보다 계열사들이 좀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특수관계인 분께서 효성그룹 전체 주식을 지배하고 있고 그 효성그룹은 효성화학, 그리고 효성첨단소재, 효성 TNC, 그리고 효성중공업을 지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너 일가들도 따로 이렇게 21%, 23%, 23%, 23%. 효성을 통해서도 직접 지배도 하지만 간접 지배도 하지만
본인들도 또 이렇게 간접 지배로 빨간색 표시된 라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40%에서 50%씩 직간접으로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성화학은 신화인터텍을 쥐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효성그룹의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중공업 및 화학 파트입니다. 효성은 그러니까 모태가 어딘가요? 그렇죠. 화학이에요. 중공업과 화학을 통해서 지금 회사가 급행창을 하고 있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열매를 맺고 있어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입맛 따시려고 강의 듣는 건 아니시잖아요, 주식은. 왜? 주식이라는 것은 배워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스스로 터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주식을 이런 트렌드를 보고 우리 아까 효성 TNC나 이런 주식은 다 올라갔잖아요. 제 성향 아시죠? 바닥에서 사지 않으면 남의 거 추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도 지금 2021년도 상반기에 효성그룹이 가장 다크호스였다면 2021년도 하반기에 금리 올리네, 인플레이션 인내만에 할 때 다크호스 그룹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어떤 그룹들일까요? 네. 하나는 코롱그룹, 그리고 또 하나는 LS그룹입니다. 코롱그룹은 효성하고 태동이 같습니다. 화학 및 섬유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코롱은 여기서 또 이제 바이오 쪽까지 진출을 한 거고, 효성은 지금 이제 수소 쪽인데, 코롱도 상당 부분 지금 비슷해요. 단기적으로 효성 이 TNC가 국내 스판 쪽이나 세계 스판에서 1위라면 코롱은 또 국내 2위 업체가 있습니다. 업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LS. LS 그룹은 LG 계열사였죠. 아직 이 에너지 인프라 쪽에서 움직이지 않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으시고 효성그룹에 관련된 하부 조직에 있는 종목들,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을 지금 이제 빨리 소위 얘기해서 줍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사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특이하게 지능 기업이 있네요. 그렇죠? 중공업, 중화학공업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효성 ITX를 통해서 갤럭시아컴즈까지 금융 파트 및 시스템 인테그리티. 소위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돈 찾을 때 보시면 이렇게 소 모양된 현금 지급기에 있어요. 효성그룹 겁니다. 상당 국내 시장 상당 부분 지배하고 있어요. 이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우리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도 듣지만 이걸 VOD로 다시 듣게 하는, 그거 할 때 다시 듣게 해준 시스템들이 있죠. 대부분 효성그룹 겁니다. 보이지 않게 이미 금융 쪽에도 효성은 기술적인 분야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효성그룹은 크게 중화학공업 쪽과 그리고 금융 쪽 파트 두 축인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중화학공업 쪽이 급성장하고 있고 금융 쪽은 약간 사이드 쪽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효성그룹은 잘 아시다시피 누구하고 사돈관계입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하고 사돈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두 가지가 발표가 됐었죠. 하나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즉 뉴딜 정책을 통해서 코로나나 이런 걸 극복해보자.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것을 계속 캐치플레이로 문재인 정부는 말을 했고,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다 이미 편성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디지털 뉴딜이었고 두 번째는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이 그린 뉴딜의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그 디지털 뉴딜은 어차피 이 업체들은 하고 있었어요.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라든가 쓱닷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빅데이터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기업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울 건 없습니다. 여기 상당 부분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무원들은 바뀌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정책을 입안하고 준비하는 전문 영역가들은 다 공무원들이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기획부라든가 이런 데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이 세계 추세니까 한번 이걸 더 얹어봐라 해서
2개월인가 작업해서 지금 이게 정책이 나온 거죠.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인데 그린니들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그러면 많은 분들이 현대자동차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최대 수혜자는요, 사실 효성그룹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효성그룹 종목들이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종목이 한두 개가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인프라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매개체가 뭐냐? 바로 수소입니다. 오늘 효성그룹이 수소의 꿈이라는 주제인데 사실은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자동차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한화그룹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미리 가장 먼저 준비했고 지금 최대 그 수익을 누리고 있는 회사는 누구냐? 바로 효성그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미 상당 부분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수소 인프라, 효성그룹을 통해서 수소 인프라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그것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큰 개념을 여러분 걸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왜냐? 주식은요, 누가 미래를 선점하냐입니다. SK텔레콤, KT, 삼천리 아무리 실적이 좋고 배당 좋고 좋았지만 주식의 성장 모멘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부동산 회사로 바뀌잖아요. KT도 그렇고. SK텔레콤도 전 국민한테 빨대 꽂아놓고 5만 원, 2만 원 안정적인 캐시 카우 역할만 했지. 하이닉스 인수할 때 돈이 되고 했지. 실질적으로 지금 20년 만에 이제 30만 원 돌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5G라는 모멘텀을 만나서 움직이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자, 효성그룹은 그 꿈을 현실을 시키고 있는 건데 그 매개체가 뭐냐? 수소입니다. 남들보다 상당 부분 앞서 있어요. 어떻게 앞서 있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큰 틀 속에서 그러면 자동차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이제 수소 자동차를 생각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강의 1부에는 수소 자동차 쪽, 2부에는 인프라 쪽을 보게 될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소 자동차예요. 현대에서 만드는 넥소죠. 자, 그런데 원가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보자. 실질적으로 원가는 한 뭐 5천만 원 정도에서 7천만 원 사이입니다. 1억이라고 보면은 원가예요. 판매가가 아니라. 그러면 이 스택이라는 연료 전지가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스택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스택이 전기를 발산하게 만들게 자가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수소 저장 탱크, 수소를 공급해주는 이게 얼마냐? 얘가 2천만 원입니다. 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판매가가 그런 게 아니라. 차가 1억이면 나머지 1,500만 원, 1,500만 원이에요. 따라서 이 스택이 상당히 비싸고 전체에 뭐 거의 다라고도 봐야 되는데 이 스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택에 관련 스택은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엔진 비슷한 스택인데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그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엔진도 발전기이긴 합니다만 왜 발전기냐? 얘는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내요. 전기 자동차도 전기를 일으켜서 차가 굴러가죠. 수소 자동차도 전기를 생산해내서 차가 굴러갑니다. 엔진은 어때요? 그 안에서 폭발적인 힘을 휘발유나 디젤이나 LPG를 갖고 움직여서 나오죠. 그럼 전기차와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전기가 없는 곳에서 자가 발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전기를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아야 콘센트를 꽂고 공급받아야 충전이 돼서 전기차가 굴러가죠. 수소차의 스택은 어떻습니까? 전기 충전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그냥 자가 발전시키는 거예요. 뭐만 공급해주면? 수소만 공급해줍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가 발전이 되냐 안 되냐 전기차. 자, 그래서 연료전지 스택 가격 아까 말씀드렸던 저장 탱크. 그래서 오늘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동차 파트에서 이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관련된 종목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수소차에 관련된
수소, 전기 부품 소재들 관련주들입니다. 완성차로서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온 시스템. 요즘 굉장히 급등급락하죠. 그렇죠.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건데 10조 원짜리인데 판에 만에 해가면서. 자, 그리고 현대제철, 그리고 세종공업, 현대 B&G 스틸입니다. 관련된 스택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수소차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이제 스택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뒤에 부분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반면에 여기에 이제 전기 자동차는 여기에 전기 이 배터리가 놓여지는데 얘는 이게 수소 본배죠. 여러분들 가스 택시들 보면 이렇게 가스통 같이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대신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달라요. 기술적인 부분도 다르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스택에서 전기를 일으켜서 모터에다 전기를 주면 바로 이제 그것이 전기로 이제 모터를 구동시켜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택의 산소 파트, 그리고 수소 탱크에서 수소 파트. 산소는 공기 중에 있잖아요. 산소도 들어오고 수소를 공급해주고. 그럼 둘이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휘발유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매연이 나오죠. 네.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산소, O2, 수소, H2O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 키면 자동차 뒤에서 물이 쭉 나오듯이 H2O로 돼가지고 산소와 수소가 결합돼서 전기장치는 전기를 일으키고 나머지 찌꺼기는 물로 쏟아지는, 즉 공해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다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가가 1억 원이면 5천만 원, 2천만 원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즉 뭐다? 저게 이제 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것이 지금 수소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가장 비쌌던 스택입니다. 스택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아까 5천만 원짜리 스택인데 껍데기 세퍼레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쇳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분리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5천만 원짜리 중에서 혼자 2천만 원을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냐? 이 분리막입니다. 필름이라고도 그러는데요. 분리막이에요. 그래서 수소는 통과시켜주고, 그래서 수소가 산소를 만나서 마이너스 극이 플러스 극과 충돌을 일으키게 해서 뭐가 발생해요? 전기가 발생하죠. 그리고 여기에 그것이 백금이 도포되어 있습니다. 금이. 분리판에, 천에 금이 도포되어 있어서 그 수소가 좀 더 전기 자극, 마이너스 극을 더 왕성하게 일으키게 해주게 하는 이 분리막의 역할이에요. 2차 전지하고 비슷하죠. 2차 전지도 분리막이 있죠. 대신 2차 전지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전기 전자는 왔다 갔다 하되 전해액은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좀 다릅니다. 수소는 수소를 통과시켜서 산소인 플러스 극과 충돌시켜서 전기는 일으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물로 쏟아내고 그래서 분리판, 분리막. 이 분리막이 백금 도포하는 건데 저게 2천만 원입니다. 저 기술이 전 세계에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이렇게 4개 회사가 있어요. 하나도 저 기술을 일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 자동차를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상용화시켰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정부 보조금이 이미 끊긴 게 아니라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지금 주문해도 못 받아요. 보조금 못 받습니다. 그냥 7,500만 원, 800만 원 주고 본인이 사셔야 돼요. 실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왜? 엔진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공간이 넓게 나와요. 전기차만큼.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 현재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 특히 독일 쪽이 미국하고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저거 지금 자체 생산해서 하고 있어요. 저게 앞으로 이것이 이제 겹쳐진 것이 아까 보셨던 스택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판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식빵 겹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한 140개에서 120개 정도 겹쳐지면 하나의 스택, 엔진처럼 자가 발전기가 완성된 형태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 저 스택에 관련된 종목들은 누가 있느냐? 우리가 저걸 연료 전지라고 그러는데요. 두산 퓨어셀, 동진 세미캠, 코롱 인더,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미코, 시노펙스, S 퓨어셀, 코롱 머티리얼즈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눈에 익숙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 그렇죠? 국내 1위 연료 전지 업체죠. 이게 왜 연료 전지라고 그러느냐? 자동차에 들어가면 아까처럼 엔진과 같은 2차 전지를 따면 말하면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거를 딱 떼서 저런 거 한 3개 갖다 놓고 건물의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원리는 ESS 시스템하고 똑같은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2차 전지 핸드폰 배터리 2,000개 모아놓은 게 자동차 전기차 움직이게 만드는 거고, 전기차 그런 거 열 대 모아놓으면 ESS 시스템, 즉 전기를 저장해서 평상시 심야 전기 같은 거 받아놨다가 비상시에 가동시킨다거나 전기가 많이 돌아갈 때 건물이 자가 발전되게 만드는 거죠. 자, 두산 퓨어셀은 저거 지금처럼 연료 전지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이런 전해막을 만든 기술이라든가 코롱 인더처럼 수분제요. 뭐 다양한 형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및 2차 전지, 반도체 및 2차 전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학이고, 여기 반도체 회사죠, 원래 미코도. 아까 보셨던 가장 그 분립 막 멤브레인이라고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백금 도포하는 거, 요거가 기술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수소차는 못 만들어요. 스택을 못 만들기 때문에 미코가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유일하게 그거 생산하고 있고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기공식 할 때 정의선 현대회장님이 가서 공장 완공하고 납품할 때 그 커팅식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불과 1년 전입니다. 자, 국내 업체들이 나름 S퓨어셀이나 두산 퓨어셀, 연료전지 업종에서 지금 현재 이제 1등, 2등인데 앞으로 이쪽 이 수소 쪽 관련해서 연료전지 쪽이 형성이 되고, 이미 우리나라도 수소 트럭을 스위스에다가 1,500대 계약인데 10대 작년도에 선적했잖아요. 그게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는 소위 얘기해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은 치열한 연료전지 시장, 에너지 시장입니다. 전기를 모을 수 있는 냉장고 같은 거예요. 청정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통해서 이 시장에서 첫 발을 성공적으로 잘 내딛었다. 뭘 통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효성그룹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수소 스택 원가가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뭐 옛날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2023년 되면 지금 뭐 5천만 원인데 옛날에 1억이었어요. 계속 낮아지고 앞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 단가가 더 낮아지면 수소차 가격이 싸지겠죠. 전기 자동차처럼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보급 대수 2025년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는 43만 대, 뭐 국내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차는 2025년까지 몇만 대? 20만 대. 그렇게 함으로써 몇 분의 1? 6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따라잡겠다. 전기차 보급 대수 수준까지. 언제까지? 2025년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2022년도까지 택시라든가 이런 자동차들 12만 대를 앞으로 수소차로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버스예요. 2018년도에 2대밖에 없었던 수소버스를 몇 대 만드느냐? 2,000대를 보급하겠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금 여러분들 서울, 경기에 보면 버스 보시면 유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가끔 길가에 서 있는 버스들 막 이렇게 연기 나올 때 뒤에 보면 옆에 보면 이렇게 막 큰 가스통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그게 CNG, LPG보다 더 압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CNG 가스입니다. 액화천연가스.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휘발유나 경유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매연이 없어요. 100% 청정 에너지입니다. LPG도 이론적으로 그렇죠. 매연이 없죠. 그래서 국내의 대부분 버스는 경기 지역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서울 쪽은 지금 다 CNG입니다. 자, 따라서 이 2,000대 버스를 결국 뭘로 만드는 거냐? 수소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2,000대는 일반 수소 승용차 12만 대하고 맞먹습니다. 뭐가 맞먹느냐? 수소 사용량이 맞먹어요. 수소 산업을 일으키는 효과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버스 1,000대는 자동차 6만 대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수소 자동차 10,000대는 수소 버스 10,000대는 수소를 사용하는 양이라든가 수소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효율성이 수소 자동차 60만 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자동차 60대 분량이에요. 버스는 공용이기 때문에 수소로 하기에 충분히 그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실현, 그러니까 이걸 왜 보느냐? 정부가 발표한 걸. 실현 가능한 거냐?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그린 뉴딜. 실현 가능한 거냐? 아니면 예산 잡아먹는 하마냐?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는 공통점이 전기로 차가 굴러간다는 것. 즉 수소자동차라고 해서 휘발유 대신 수소를 태워가지고 그 수소 폭발해가지고 차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수소를 집어넣으면 산소하고 만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전기가 일으켜지고 그 전기의 힘으로 전기차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엔진이 필요 없어요. 또 뭐가 필요 없어요? 미션이 필요 없습니다. 전기차하고 뭐가 똑같을까요? 그렇죠. 모터가 똑같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니까. 대신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꼭 어딘가에서 전기를 받아서 충전을 해야 전기를 먹고 충전한 다음에 거기서 전기를 일으키는 거죠. 내보내는 건데 수소차는 전기를 충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등대다. 전기가 갈 수 없는 섬이다. 전기 자동차는 무용지물이에요. 전기 충전을 못하니까. 수소 자동차는 수소만 어디서 공급받으면 무한정 달릴 수 있습니다. 마치 휘발유처럼 공급만 받으면 전기를 스스로도 발전시키고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전기 자동차와 수소차의 한계는 여기서 전기는 탱크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전쟁 중에 어디서 충전받을 거예요? 수소는 탱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군용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극한 지역에서도 굴러갈 수 있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사막 한가운데서도 전기 자동차는 어디서 충전할 길이 없잖아요. 수소차는 수소를 트렁크에다 싣고 다니다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즉 자체적인 독립적인 운용, 선박을 만든다거나 탱크를 만든다거나 했을 때 수소는 클수록 더 유리한 구조고 독립적인 에너지를 확보할 수가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 발전이 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료 전지 시장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는 전기차보다 수소가 이미 앞서 있는 겁니다. 시스템 구조상. 후발주자 있지만. 자, 그래서 차이점을 분명하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수소 산업은 크게 자동차 핵심 부품, 아까 보셨지만 스택이라는 부분, 그리고 수소 탱크라는 부분으로 두 개로 나눠진다. 자, 그런데 이따 이제 후반부에서 얘기할 부분, 수소는 인프라 산업,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시키는 인프라 산업이 사실 더 큽니다. 자동차 시장보다 정유 시장, 휘발유 만드는 시장이 더 큰 것처럼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지금은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효성그룹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동차 시장을 이해하고 종목들이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스택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수소 탱크라고 불리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탱크는 효성그룹은 효성 첨단 소재에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이 수소 탱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산소통처럼 생겼잖아요. 가스통이나. 자, 이거를 그런데 이렇게 세대가 있어요. 어떤 세대가 있느냐? 효성 첨단 소재가 코로나 때 5만 원이었다가 그리고 나서 15만 원 정도 회복해 멈춰 있다가 2021년도 불과 얼마 안 된 겁니다. 2021년도에 지금 15만 원에서 얼마까지 올랐냐? 45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느냐? 올라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매매하기 어떠냐? 단타 매매로서는 좋아 보입니다. 투자하는 게 어떠냐? 여러분이 10배 올라간 주식 지난 1년 사이에 개별 잡주가 아니에요. 효성그룹주예요.
1000% 난 수익 난 종목을 제가 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떼어내리는지 문제겠지.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회사는 실적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저 그랬단 말이에요. 남들 다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이 꿈이 실현되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폭발하는 겁니다. 미래 실적이 땡겨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자, 앞으로 그러면 수소 관련된 중소형 종목 중에 이럴 종목들이 있느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보신 종목들 있죠? 누구 있어요? 상하 프론테크도 봤지, 미코도 봤지.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코롱 인더 같은 거.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코롱 머트리얼즈. 그리고 세종공업 같은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에서는 아직 발산이 안 됐습니다. 실적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그런 종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까는 스택 파트였어요. 지금은 어떤 파트냐? 자동차 부품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로 수소 탱크 파트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히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걸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회사는 3개밖에 없어요. 미국의 듀폰사, 그리고 일본의 도레이, 그리고 한국의 효성그룹 밖에 이걸 못 만듭니다. 왜 그러냐? 야, 일진 머티리얼하고 일진 복합 소재가 만들지 않느냐? 효성 첨단 소재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수소 탱크는 현재 1세대 금속으로 알루미늄 깡통으로 된 거, 우리 여러분들 등산 갈 때 이 물 마시는 거 산소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2세대, 그다음에 이제 3세대. 겉에는 알루미늄, 안에는 카본. 낚싯대 같은 거나 요트 같은 거나 이렇게 하는 카본 소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바나이트라고 하는. 이 카본 소재를 안에다 하고 카본이지만 이게 압력을 못 견디면 폭발하니까 견딜 수 있도록 알루미늄을 겉을 씌운 겁니다. 탱크로리를 잘라보면. 자, 그런데 4세대에는 알루미늄이 없어요. 그냥 아까 보셨던 것처럼 껍데기 그냥 비닐로 칭칭 감아놓은 것 같죠? 이게 4세대 수소 탱크 통입니다. 수소 탱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로 운용이 되는데요. 대신에 알루미늄이나 관이 어디에 들어가냐? 이게 밸브입니다. 1세대도 없고 2세대도 없고 3세대도 없죠. 4세대는 밸브가 일체형으로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압력이 너무 세요. 압력이. 일반 견디지를 못합니다. 알루미늄도 견디지 못하는데, 자, 그래서 압력이 700바입니다. 이게 별거 단순 수차가 아니에요. 배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쪽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터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수치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힘을 느끼셔야 되는데, 이거 뭐 제가 어떻게 뭐 표현할 길이 없네요. 보통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일의 힘을 바라고 그러는데, 자, 이걸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왜 기술이냐면, 이 껍데기를 감싸고 있는 것이 아까 보셨지만 알루미늄에서 탄소 섬유입니다. 탄소 섬유인데 이 탄소 섬유를 누가 만들 수 있느냐? 듀폰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고텍스라고 그러잖아요. 고텍스 뭐 그리고 또 무슨 뭐 방탄복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쇠보다 10배나 강합니다. 예, 그 강도는 10배가 강하고요. 똑같은 거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 충격 흡수도 강해요. 그래서 방탄복은 뭘로 만드느냐? 이걸로 만듭니다. 탄소 섬유로. 방탄복의 원재료를 댈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3개밖에 없어요. 듀폰사, 일본의 도레이 케미칼 우리나라에 상장, 원래 구매에 있는 웅진 케미칼 인수해서 도레이 케미칼에 한국에 진출했죠. 원래는 한국에 납품했어요. 왜? 자동차 분리막이나 이런 탄소 섬유에 대한 원재료를 얘가 납품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효성이 이명박 대통령 때 이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전수밖에 아니면 불가능해요. 갖고 방탄복이 가볍고 좋은 거, 이 탄소 섬유로 만드는 겁니다.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굉장히 비싸죠. 비행기, 전투기 같은 것도 껍데기에 이걸로 감싸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탄소 섬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3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품질 차이는 있습니다. 효성하고. 그렇지만 수소 탱크라든가 앞으로 이런 탱크로를 만들 때 이 섬유 자체를 제공할 수 있는 데가 효성이고, 효성 첨단 소재가 바로 그 파트를 위해서 효성에서 분리돼서 나온 회사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나 일진 복합 소재는 이 섬유를 탄소 섬유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뭐 하는 회사냐? 일진 다이아가 근데 왜 탱크로리를 만든다 그러냐면 인공 다이아 만들잖아요. 인공 다이아 불에 붙이면 탄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탄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공 다이아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이론적으로는 슈퍼맨 영화 보면 여러분들 슈퍼맨이 마지막에 석탄 하나 딱 집죠, 덩어리. 그리고 이렇게 힘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압력에 의해서 다이아가 탄생되잖아요. 다이아는 탄소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단단하죠. 자, 석탄도 탄소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을 주면 인공 다이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진 다이아는 압축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압축하는 기술을 가지고 탄소 섬유를 압축해서 복합 소재로서 이 탄소 탱크, 저장 탱크를 만드는 건데 자동차가 1억인데 원가가 얘가 2천만 원이라니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주식들은 이미 다 올랐잖아요. 효성 첨단 소재도 급등 나왔고 일진 다이아도 급등 나오고 일진 뭐도 올라가고 머티리얼즈도 다 2차 전지로 올라가고 근데 이거 밸브 보이시죠? 1세대, 2세대, 3세대는 없잖아요. 밸브가. 밸브 있죠? 여기 밸브 있죠? 수소 자동차는요. 폭발하지 않습니다. 덤프 트럭으로 밀고 지나가도 그래서 화재가 나도 온도가 1500도까지 올라가서 납도 녹고 알루미늄도 다 녹아도 이 수소 탱크로리는 녹지 않아요. 견뎌요. 왜? 탄소가 원래 견디게 되어 있어요. 강하고. 그 덤프 트럭을 밀고 가도 안 깨집니다. 깨지더라도 특정한 부분만 먼저 나가서 수소가 배출되게 돼 있어요. 폭발하지 않고. 문제는 뭐냐? 수소가 있으면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 칙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때가 최고 위험합니다. 그 3초. 이게 까딱 잘못하면 충전소 전체가 폭발할 수도 있고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압력 조절 밸브 요거 아무나 못 만들고 일단은 전 세계에서 지금 상용화된 회사는 세종공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종공업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자동차에 납품해서 많은 자동차들이 굴러다녔는데 폭발하지 않은 거. 검증된 거잖아요. 세종공업 하나입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다른 나라들도 버스라든가 만들지만 우리나라처럼 수소 자동차를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찍어낸 나라는 없어요. 이미 그리고 스위스에 1500대 수소 트럭도 이미 그중에서 10대 작년도에 선적했고 지금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재미난 거는 이번 연도 하반기에 이제 상장 예정되어 있는 IPO 기업이라고 그러죠. SKIT 상장했죠. 7조 4천억 예상했는데 15조까지 올라갔었죠. 분리막 만드는 회사. 카카오뱅크 지금 상장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 급등 난 거고 34조 원 예상됩니다. 현대엔지니어링 10조 원 지금 예상하고 있죠. 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씩 주가가 IPO면 지금 몸값이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2,000포인트 예상한 거니까. 자, 크래프톤 게임 회사입니다. 30조 원 예상되고 있죠. 자, 일진 복합 소재 1조 6천억 정도 예상합니다. 재미난 거는 일진 복합 소재가 아까 그 탄소 섬유를 받아다가 수소 탱크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한테 받아서 하는 건데 보시면 일진 복합 소재 지금 일진 다이아입니다. 얘는 파란색은 일진 다이아. 일진 다이아 매출액이 2018년, 2019년 1조 3천억, 끝자리가 이게 지금 이제 저거 10억 단위예요. 그리고 1,340원, 1,600억. 그런데 일진 복합 소재 어떻습니까? 280억에서 2019년 885억. 2020년 3분기까지 자료입니다. 812억. 이번 2021년도 정도 지금 1,000억 정도 예상합니다. 매출액이. 많으면 1,200억.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겨우 매출액이 1,200억이에요. 자, 그런데
매출액 겨우 1200억 회사가 상장하면 1600억이랍니다. 순이익이요. 200억 전후예요. 많아봐요. 자, 그런데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매출액이 1000억대 초반인데 그것도 꽃단장하고 상장한다니까 몸단장하고. 이 IPO가 뭔지 아시죠? 예비신부예요. 예비신부가 막 케이크 먹고 햄버거 먹고 하시는 분들 봤어요? 한 달 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미용 관리하지, 피부 관리하지. 그래서 옷에 몸을 맞추시잖아요. IPO는 그겁니다. 여자로 따지면 결혼 딱 신혼 딱 그 뭡니까? 결혼식 올리기 전에 그 최적의 몸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먹을 거 안 먹고. 그래서 그 옷에 맞추는 거죠. 뭐에? 재무제표에 내 몸을 맞추는 거예요. 매출액도 최대한 좋게 하고 부실기업 다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몸을 최대한 좋게, 옷에 내 허리에 맞게. 즉 재무제표에 내 몸을 맞추는데 그래 봐야 매출액이 겨우 12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그래 봐야 120억에서 200억 사이야. 그런데 시가총액은 IPO인데 1조 6천억 예상한대요. 이게 2조 원 얘기도 있어요, 지금.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거품이라는 얘기죠. 뭐가 거품이에요? 탄소 섬유. 수소 탱크에 대한 부분이 거품이다. 거품인데 무슨 얘기냐? 기대감입니다. 즉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15배나 높은 매출액보다 지금의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장성을 미리 땡겨서 주가가 폭등 나온 거죠. 카카오가 카카오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메이나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을 상장할 거에 대한 성장성을 미리 땡겨서 주가가 폭등 나온 거죠. 셀트리온이 치료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치료제를 만들었을 때 시장에서 폭발적인 매출액이나 수익성이 들어갈 것을 땡겨서 미리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성장 모멘텀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적은 후행성이지만 IPO까지 땡겨서 주가가 이렇게 예상이 높게 나오는 거. 이쪽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지금 주문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저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이 수소탱크가 앞으로 돈이 되느냐, 이 비즈니스가 돈이 된다. 그럼 수소탱크 지금 일진 머티리얼 IPO하고 효성첨단세 지금 사라고 그러는 거냐? 아니죠. 주가에처럼 폭발력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탑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를 생산한 부분으로. 그러면 그 관련된 아까 부품주들을 보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막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미코라든가 세종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파트 1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로 건너가서 볼게요. 자, 파트 2에서는 바로 수소, 미래의 석유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에너지를 계속 수입만 한 나라입니다. 에너지 독립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에너지 독립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수소는 세 가지 형태로 생산이 됩니다. 첫 번째, 부생수소라고 해서 제철소나 혹은 석탄이나 이런 걸 뗐을 때 거기서 나오는 파생돼서 나오는 그걸로 모아진 수소가 부생수소입니다. 즉 부수입으로 생긴 그러니까 부가적인 생산에 된 수소다 해서 부생수소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천연가스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부탄 많이 나오는 부탄 국가 있잖아요. 부탄가스 나오는 그런 데서 LPG 뽑아낼 때, 천연가스 뽑아낼 때 거기서도 수소가 추출됩니다. 그걸 추출수소라고 그러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의 수소의 90%는 사실 이 추출수소입니다. 국내는 99%가 이 추출수소예요. 자,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에 의해서 전기장치에 의해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꽂아놔서 마이너스극에서 수소가 나오고 플러스극에서 산소가 나오잖아요. 전기를 꽂으면. 그렇게 전기로 만드는 수소를 수전의 수소라고 그럽니다. 이게 진정한 청정에너지죠. 이거는 청정에너지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앞으로 추출수소도 수전의 수소로
그래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선진국에서는 그걸 갖고 수소를 만들어야 정부 보조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는 인프라 산업이 더 큽니다. 자동차 비즈니스보다 정유업종이라든가 화학업종이 다 합치면 더 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자,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비즈니스보다 부생수소, 추출수소, 수존의 수소, 특히 이 지금 청정에너지라고 불리는 이 수존의 수소가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블랙록 펀드가 환경을 이야기해가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수존의 수소로 다 해라 그 얘기입니다. 전기자동차로 가든 이걸로 가든 알리백이라는 걸 통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천연 자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써라 그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수소는 뭐냐? 수소 원가는 생산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소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8,000원 정도에 공급되고 있어요. 정부가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소 원가가 3,000원으로 떨어지면 수소 생산 원가가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떨어지면 수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죠? 안 떨어져요. 운송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수소는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물질이에요. 아무나 못 운송합니다. 그럼 수소 가격이 생산 가격이 1,0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운송 비용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 가격은 5분의 1로 떨어져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운송 비용은 점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이 2,000원이라고 하는 게 착각이겠죠. 왜? 인건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겠죠. 따라서 수소는 생산 원가의 문제가 아니라 운송입니다. 즉 운송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이걸 공급하느냐. 이 인프라 시장이 수소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크고 더 경이적입니다. 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는 움직이지 않는데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효성 중공업이라든가 효성그룹주가 왜 폭등하느냐? 바로 인프라를 지금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선점했느냐? 이렇게 선점했습니다. 전국에 지금 수소 충전소가 80개가 있는데요. 40개는 효성중공업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소의 50%는 효성이 화학이 생산하고 충전소 절반은 누가 운영하느냐? 효성중공업이 운영해요. 앞으로 이걸 400개까지 정부가 늘린다고 그러죠. 효성은 이미 수소 공장이 더 늘리는 형태예요. 따라서 수소 인프라 시장은 대한민국은 효성,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니들 정책을 외쳤는데 그 과실은 효성그룹이 지금 다 누리고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2차 중소형 종목으로 나가게 되겠죠. 충전소 순서입니다. 효성중공업, 광신기계, 넬코리아, EM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 에쿼리드, JNK 히터 이런 종목들이 효성중공업처럼 앞으로 광신기계라든가 EM이라든가 JNK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주가 아직 초창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는 수소차보다 인프라 시장이 더 크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는 정부는 앞으로 80개가 있기 때문에 320개를 증설해야 되는데 이거는 현재 있는 80개보다 몇 배나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수소 인프라 시장은 우리나라가 태동하는 시장이다라는 거. 주가의 폭발적인 성장성이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심에 효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역사상 단 한 번도 에너지 자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소비국이죠. 수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 이게 왜 중요하냐? 사우디라든가 부탄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 결혼하면 집 그냥 줍니다. 유학 간다고 하면 돈 다 대주죠.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소를 단순히 수소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에너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 주식 꿈을 꿀 때 그 주식들이 움직여요.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 태동하고 있어요. 수소차가 팔리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수소 자동차와 그리고 수소 인프라 이 두 가지가 전기차 시장과 어떻게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효성그룹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해하셨다면 그 외에 중소기업들의 차이점들을 이해하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8번째 강의 수소의 꿈 효성그룹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